가장 청약에 좋은 전략은 뭐냐면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전화를 했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공공 분양을 하실래요? 민간 분양을 하실래요?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걸 역으로 질문했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공공 분양에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싸니까. 그러면 저는 민간 분양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IMP입니다. 네, 우리 나디금부 또 네. 모셨는데요. 저희 이제 보라TV에 시청률 1위. 1위. 네, 이렇게 청약에 관심이 뜨거운 줄 몰랐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왜냐하면 내 삶과 직결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청약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네. 굉장한 질문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모든 거를 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좀 추려가지고 오늘 이제 앵콜 영상으로. Q&A 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청약 하자보수 하니까 좀 아쉽네요. 청약 AS 애프터 서비스 네. 해서 이제 한번 모셨는데요. 궁금한 질문들과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이슈되는 거나 네. 제가 궁금한 것들 이런 사적인 질문들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그 질문들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 주택청약 통장을 놀리고 있었는지 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솔로라서 본인은 확률이 없는 거냐. 지금 아마 솔로이신 분, 싱글.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점수가 부양가족 점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 특공도 안 되다 보니까 네. 많은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도 나이 많으신 분도 있어요. 솔로 중에서 만 45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고 점수 54점입니다. 54점이라는 거는요, 서울에서 당첨될 수 있는 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 주신 분은 아마 뭐 20점대, 30점대라고 한다면 사실 당첨되기는 희박합니다. 하지만 거기 추첨제에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거냐면 조정 대상 지역의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25%가 추첨제입니다. 사실 20대가 이번에 별내 자이더스타 조정 대상 지구 안에 있는 남양주에서 분양을 했거든요.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희박한데요. 사실 그러면 싱글도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점수의 추이를 보고 청약을 한번 하시고, 청약을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분양단지를 알잖아요. 그 분양단지가 나중에 신축으로 되고, 그리고 분양단지 중에선 지금 조금은 안 되지만 분양권도 또 매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할 때 청약이 아주 중요한데 내 집 마련 공부의 첫걸음으로 분양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생애 최초는 그럼 싱글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생애 최초 결혼한, 결혼한? 그리고 한부모 가족, 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싱글이 할 수 있는 특별 공급은 기간 특공,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공이라든지 네. 아니면 국가유공자였다면 국가유공자 특공,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관 특공? 네, 장애인 특공 뭐 이렇게. 아까 그 이사 대책에서 이제 추첨 제도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근데 싱글이면은 가능하죠. 가능하신 거예요? 네, 일반 공급 안에 물량이 추천 물량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말고 꼭 청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청약은 하면 돈이 안 들어요. 그냥 맞아요. 클릭만 하면 돼요. 맞아요. 우리 주식은 사고 팔 때 돈이 들잖아요. 그쵸. 하지만 청약은 아닙니다. 우리 청린이 여러분 꼭 이런 청약 정보 꼭 아셔가지고 청약 꼭 당첨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 분양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공 분야입니다. 그럼 민간 분양은 또 다른 거죠? 네, 민간 분양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8호제곱미터 이하의 25%가 추첨제다. 기존에 있습니다. 원래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분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분양이 이사 대책으로 나오는 일반 분양. 여기서 또 착각하세요. 3기 신도시도 그러면 추첨제 있는 거야? 공공 분양에? 그게 아니라 3기 신도시의 공공 분양은 기존 그대로 하고요. 이사 대책에서 나오는 일반 공급에서는 추첨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사 대책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면 뭐야? 좀 헷갈리시죠? 청약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청약콩 가입하시면 거기 밑에 하단에 비고란이 있어요. 이거는 청약과열지구고 대규모 택지지구고 이런 것들도 표시해 주니까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말 자체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뭐 소규모, 뭐 역세권, 중공업 잘 몰라요. 맞아요. 그곳이 모르더라도 어떤 서울 안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간이라면 그거 이사 대책으로 나오는 일반 공급이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댓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청약했다가 점수가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 그러니까 재당첨이라는 건 기간 내에 다른 데에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는 순간 무주택자 가점이 0점이 됩니다. 그리고 통장도 0점이 되는 거죠. 통장은 당첨이 되면 죽은 통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첨되자마자 은행에 가서 그날로 청약통장을 개설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별로 이제 카운팅이 되면서 가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부양가족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는 거에 조금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물량 자체가 적고요. 여러분들이 당첨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따지고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기존의 물량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30점 돼요. 네. 30점 못하겠지? 한 50점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아직 A를 시간이 좀 하고 남았어. 싶은데, A를 하고 싶은데 A가 시간이 좀 남았어. 네. 그래서 여기저기 한번 넣어봐야지 공부도 할 겸. 그러다가 그러다가 덜컥 C가 됐어. 근데 회사는 A에 가까워. 그러면은 좀 곤란하겠네요. 그러면 곤란한데요. 네. 하지만 당첨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똑똑한 부동산 투자라는 책도 출간했을 때 그때 이론이 징검다리 이론이었어요. 한 번에 갈 수 없다면 징검다리를 밟고 가라. 청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징검다리를 밟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딛고 가도 그걸 만약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청약만 답은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청약을 통해서 좋은 집, 아주 A급 단지를 하고 싶지만 그 A급 단지는 긴 시간 동안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아버지를 당첨을 시키셨다. 네. 특별 공급? 네. 유공자. 네. 질문 딱 다신 분이 계세요. 오. 유공자 특공은 아버지가 유공자셨는데 별세하셨대요. 자녀가 특공 가능한지요? 이거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아, 기간 특공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세대주여야 되는 건가요? 세대주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유공자신데 아버님만이. 세대주가 어머니예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아버님 명의로 이렇게. 네. 그러나 특별 공급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어떠냐면 오빠 집에 이제 거주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 세대 안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사를 하셨죠.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특별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가능하고요. 제 방송을 듣고 정말 특별 공급을 많이 찾으셨어요. 저도 특별 공급을 찾은 케이스였거든요.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중소기업 특공은 찾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공이라는 건 사실 처음 들어봤네요. 중소기업은 근무하시는 곳이 이제 중소기업의 등급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다음에 무주택, 그리고 뭐 점수가 있어요. 110점의 점수가 있어서 그거를 지원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벤처청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이 딱 있는 거죠. 있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뭐 이사를 간다던가 아니면 집을 팔고. 그러니까 유공자인데 제가 지금 집이 있다. 만약에 이 질문이 달릴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매도한 순간부터 특별 공급에 해당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3년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국가 유공자는 점수가 따로 정해지진 않고 등급이 있더라고요. 네. 뭐 상해군이라든지 뭐 이런 등급에서 그 높은 등급을 가진 사람이 또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될 수 없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 전략으로 생각해서 했거든요. 가장 청약에 좋은 전략은 뭐냐면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전화를 했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공공 분양을 하실래요? 민간 분양을 하실래요?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걸 역으로 질문했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공공 분양에 지원한다고 하더라고. 싸니까. 그러면 저는 민간 분양에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전략이네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게 제가 집이 있어요. 네, 집이 있어요. 좀 작아요. 작다. 근데 자녀가 소형? 생겼어. 큰 집으로 그래가지고 가고 조금 큰 집으로 가고 싶어요. 음. 근데 청약을 놓고 싶어요. 이 주택이 있는데. 집은 있는데 뭐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아, 예, 이걸 기다렸어요. 네, 소형 저가 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것은 수도권에서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4평 아파트 정도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이하가 바로 소형 저가주택입니다. 여기서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간 분양에서 무주택자 가점이 살아있는 겁니다. 무주택자 인정. 인정. 그런데 공공 분양은 안 됩니다. 특별 공급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공시지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에서 아마 이런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청약 무주택자 청약자가 대거 탈락했다. 그 의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듣고 찾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소형 저가주택은 아니에요. 서울의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인데 20평대 작은 아파트인데 그냥 소형 저가주택보다는 비싸요. 네. 근데 나는 30평대가 필요해. 자녀가 생겨서. 네. 그래서 청약 놓고 싶어. 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이가해지구에서 규제지역입니다. 청약 규제지역이라도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청약이 가능하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8호제곱미터 이상인 데에 추첨제로 당첨이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집을 이제 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팔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청약을 할 때 그래서 처분 각서를 썼기 때문에 반드시 팔아야 되고요. 6개월 안에 팔아야 되고요.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안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안 팔면 징역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팔고 나서 이제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을 한 사도 다음에 되는 거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가 그런데 1주택자인 사람보다 무주택자인 경우가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매도하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 상태로 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은하수님이 1주택자로 미혼이고 주택통장이 있는데 해지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렇게 청약통장은 절대 깨는 게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청약통장을 열어보진 않았는데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고 매달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것도 방법이네요. 유주택자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꽁돈이 생긴 기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인한테 청약통장 깨고 이거 돈 쓸까 그랬더니 당신이 깨지 말라고 하잖아요. 깨지 말라고 저한테 설득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 산 경험으로 정말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아서 아니면 청약통장을 깨서 그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 기회가 사라진 게 동탄 1신도시. 제가 청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판교 신도시. 또 청약통장을 깼습니다. 이렇게 깨다 보면은 기회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깨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이라면 청약 전도사가 되세요. 1일 1통장. 국민 여러분 1일 1통장. 그리고 이제 청년 통장으로 바꾸는 걸 지난번에 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거를 할 때 세대주를 누구로 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세대주? 세대주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통장의 주인은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지금 규제지역, 특혜가야지구라든지 청약가야지역, 조정대상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청약을 할 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그냥 청년통장으로 해놓고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 자체가 안 돼요. 나중에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청약을 보게 되면 뭐 청약 고시냐,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진짜 기회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정말 내 집 마련을 원하신다면 청약 말고는 조금 힘들다고 하신다면 청약을 깊게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공이나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네.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집 볼 때는 특공 진짜 많이 찾으세요. 이거는 저도 찾았기 때문에 그 마음, 심정을 얘기해드리고 싶고, 네. 막 대나무 숲에서 외치고 싶어요. 제발 청약하세요! 하고, 네. 당신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 특수한 뭔가가 있다 하면 일단 한번 음. 찾아보는 한번 게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간 특공 중에서 사실 여기서 다 말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전 기간 특공이라든지 뭐 다문화 특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세세적으로 기관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몰라요. 군인 특공은 국가 기밀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인 특공도 제 책이 군필서가 되길 바랬어요. 군필서가 되면 대박 친다면서요. 그러게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군인분들이 제 책을 진짜 많이 사시고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군인이라 그러면 관사에 살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봤더니 나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서 당첨되신 분도 있고 네. 군인 특공은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제주도도 가능합니다. 서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청약해서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분들 꼭 당첨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부끼리는 청약 통장이 양도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너무 단호하게 직계 얘기해가지고. 존속, 직계 존속. 그럼 자녀. 자녀는 되죠. 자녀는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증여라는 조건이 있는데 네. 이 증여라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청약 저축이라든지 청약 저축은 가능하고 청약 예금과 부금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대부분 청약 저축을 증여받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렇지만 증여할 때 직계 존속 그리고 집이 없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저도 궁금했어요. 네. 청약을 넣었다가 음. 계약을 안 하면 점수가 날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점수가 살아있는 것이 있고 죽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점에는 세 가지인데요. 무주택자 가점과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잖아요. 네. 당첨되는 순간 무주택자 가점 0점, 청약통장 0점이 됩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남아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점수가 남아있더라도 당첨이 되면 재당첨 제한인 동안에는 규제 지역에는 당첨이 될 수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얼핏 저번 강연해 주실 때 무순위 청약? 뭐 일단 막 넣어봐라고 네. 뭐 말씀하셨는데 그 무순위 청약.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변화됐는데요.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자녀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당 계약이 끝나고 예비 당첨까지 해서 선택을 못 받은 주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순위 청약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청약해라 그렇지만 최근에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 무순위 청약도 당첨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재당첨 제한을 두자. 그리고 무주택자만 주자. 그리고 그 지역 사람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순위 청약 당첨 비법이 뭐냐면 청약이 많은 곳에 거주하라. 이것도 또 방법입니다.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년, 뭐 조정 대상 지역은 1년이지만 아마도 무순위 청약은 그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요. 그게 나오면 자세하게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법이 통과되지 않고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느 시점부터 계속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또 아까 이제 3기 신도시 얘기해 주시면서 시흥 쪽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시흥에 MTV 아파트에 좀 관심이 있으신데 전망을 들어보고 싶으면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는지 궁금하시죠? 네. 세 가지입니다. 입지가치, 신축가치, 미래가치라고 보여집니다. 세 개를 조금 따져보면 네.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지 상상이 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MTV 어디 있어 거기가. 요즘에 서핑이라고 해서 인공 서핑장이라고 있는 네네네. 거북선 거기에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가깝다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나라는 바다, 뭐 강, 산 이렇게 조망이 있는 아파트는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지역이라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찾는 거죠. 지금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시흥에서 대장 아파트 인근을 얘기합니다. 네. 105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했죠. 그때 당시에 105 신도시의 바다뷰는 정말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MTV에서도 바다뷰가 보이는 단지와 아닌 단지는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택지지구이다 보니까 또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래서 뭐 분양권을 사고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높게 이제 가점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그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MTV의 가격의 어떤 기준점은 150신도시로 잡아두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모르는 동네인데 글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럼 대장 아파트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로 찾을 수 있는데 부동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예요? 딱 그러면은 어디 아파트를 그게 왜 비싸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아, 여기는 학교가 가까워. 여긴 지하철이 가까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드리거든요. 네. 지역마다 대장 아파트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변동도 또 체크를 가능하죠. 저 아파트가 들어오르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많이 오른다? 그러면 아파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오를 수가 없어요.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산불 효과라고 하는데요. 한번 불이 나면요 옆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다 퍼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시세라는 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청약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당연히 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걸 따지게 됐는데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당연히 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1회 3만 원 납입 시 1회 납입 횟수로 인정 안 해주나요? 횟수로는 인정이 되는데 납입 인정 금액은 3만 원입니다. 그러면 7만 원 나중에 넣으면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아예 넣지 않으면 연체를 하라 그렇게 되는데 연체를 하더라도 나중에 넣으면 되지만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매달 10만 원 그게 제일 낫네요. 제일 좋습니다. 네. 저처럼 그냥 자동이체해 놓고 눈먼 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분 거 같이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네. 드려볼게요. 청약 통장이 있는데 2만 원씩 2년 넣고 더 이상 입금을 안 했는데 입금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입금해도 될까요? 네, 지금 입금해도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입금하면 1,200만 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넣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그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야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돈이 있다면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계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인정이 되는지 그거는 자신의 청약홈에 들어가 보면 어느 시점에 보면은 아 인정 금액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약 통장은 무조건 10만 원이 디폴트 기본인 거예요? 디폴트. 그리고 일정 금액을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예치금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예치금이 있는데 만약에 나는 그냥 민간 분양만 할 거야 그러면 그냥 처음에 2만 원을 넣어놓습니다. 규제 지역은 2년이 돼야지 1순위 자격 통장이 되거든요. 2년이 되는 순간 예치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약 통장이라든지 나이가 어리신다면 그리고 자녀에게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고 싶다면 그냥 10만 원씩 납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첨되었을 때 대출 부분을 고민하시는 네. 분이 계세요. 당첨되고 입주 시점에 잔금의 30%를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약금이 20%이고 중도금 대출이 60%, 그 다음에 30%입니다. 60% 대출을 받기는 지금 힘든데요. 특이가야지구는 40% 대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10%를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투기가열지구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에서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분양가의 40%, 50%고요. 잔금 대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잔금이라고 하면 주택으로 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 시세 대비 40%, 50%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새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6억에 분양을 받았으면 대출금이 아마 만약에 40%면 2억 4천 정도 대출이 됐었는데 그게 6억짜리가 9억으로 되거나 15억으로 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변 시세로 책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시세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사전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입주 전
전에 사전 점검을 하잖아. 체크를 하고 입주 지정일로부터 1, 2주 뒤에 KB 시세라는 게 나옵니다. KB 시세. 그 시세에 따라서 40%에서 50%, 60%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LTV라는 개념인데 집값의 몇 프로가 대출을 받는 거죠. 네. 하지만 40%, 50%, 60% 받을 수 있어서 많이 한정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소득 조건, DTI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조건이 또 맞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시세가 높아지니까 그렇지만 시세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분양가 대비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럼 예를 들어서 DTI 제가 뭐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분양받는 민간 분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억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제 아까 잔금은 보통 한 4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2억 4천을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네. 그러면 주변 시세가 분양가보다 월등히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 6억의 40%를 제가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대출금은 이 6억의 40%가 아니라 여기 시세의 맞아요. 40%. 네. 사실 예전 같은 경우 60%, 70% 받을 때는 분양가를 넘어서 대출이 나온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맞아요, 맞아요. 10억인데 10억에 40%면 4억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4억까지 필요가 없는데 4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분양을 받으면 돈이 안 들어가는 투자가 될 수도 있었죠. 대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분양을 받는 어떤 집에 대한 대출 중에서는 지금은 과도하게 대출을 낼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빚이라면 그리고 주택에 관한 빚이라면 저는 좋은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대출을 얼마큼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도 좀 생각을 네, 하면서 청약을 그럼요. 그게 대출이라는 건 내고 나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합니다. 네. 원리금 상환이죠.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신의 상태, 재정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또 소득을 계속 근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청약이 제일 좋은 내 집 마련 방법입니다. 아까 이제 3기 신도시 쭉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뭐 이건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 내가 어디에 근무하든지 간에 상관없다.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다 했을 때 여기가 제일 괜찮을 것 같다. 사실 확률을 조금 보는 게 계산해야지. 계산을 해보는 게 좋은데 내가 확률이 정말 10% 미만이야. 네. 이럴 때는 저는 인천 계양을 추천합니다. 사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전철망이 없어요. 교통망이 별로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지역보단. 네. 하지만 제가 사전 청약에 제 1호 인천 계양의 사전 청약이 나오거든요. 제가 수많은 택지지구를 돌아보고 첫 분양부터 마지막 분양까지 봤을 때 대부분 첫 분양이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한번 인천 계양도 한번 가보세요. 저도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도 가봤거든요. 네. 거기 보면 김포공항에서 제가 출발했는데 너무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하철 바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네.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에서 바로 또 김포공항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네. 왜냐면 다 좋은 거 알아요. 고양 장릉 좋고 안암 교산 근데 당첨이 돼야지 말이지.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B급 전략도 전략이 있잖아요. 네,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거 반대로 하시면 여러분 청약을 성공한대요. 그러면 많이 시세가 안 오르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새 아파트, 아까 프리미엄 법칙 중에서 입지, 그 다음에 신축 미래 가치가 있잖아요. 사실 입지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치는 두 개가 있는 거죠. 다른 아주 좋은 지역은 세 개의 가치가 있죠. 그래도 가치가 없는 것보다 아예 당첨이 안 되면 무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럼 반대되는 질문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제가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디다 하시겠어요? 저는 당첨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하면 과천.
거기는 지금 교통망이 있고요. 강남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남 교산, 그 다음에 고양 창릉. 사실 순위는 없습니다. 세 개가 가장 좋은 곳이죠. 왜냐면 입지를 봤을 때 입지같이 신축같이 미래같이 세 개가 완전히 부합을 하고요. 네. 기존의 택지지구하고 붙어있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붙어있는 그 택지지구가 강한 놈인지, 지금 네. 하남 교사는 강한 가밀지구와 미사지구와 송파와 와. 위례가 붙어 있습니다. 듣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네. 강하죠.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 재건축, 과천 네. 지식정보타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택지지구를 분석할 때는 그 지역에 붙어 있는 곳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이사 대책 있잖아요. 네. 그 저는 이사 대책이 뭔가 어떤 뭐 규제나 규정 뭐 법제 뭐 이런 거 때문에 대책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공급을 하겠다. 그 공급 그럼요. 지역을 발표한 거. 지역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네. 그때 당시에 조금 왈가왈부했던 게 지역이 나오지 않았다. 네. 근데 지역이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아. 제가 최근에 그 지역들을 갔는데 너도 나도 하겠다.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 공공 재건축을 할 때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문제가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LH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면 그 투기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네.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이 되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정은 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이사대책이라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서울에 공급이 나온다는 거. 네. 지금 3기 신도시 다 들어봐도 서울은 없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처음으로 서울에 이렇게 많은 네. 규모가 이제 물량이 나온다는 게 아주 주목할 일이죠. 그래서 이사대책 이후에 조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확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정부의 공급 계획도 아주 중요한 거죠. 요거 핵심 질문. 모든 사람이 궁금할 거예요. 네. 지금 LH, 네. 광명, 시흥 네. 아주 복잡하잖아요, 사실. 네. 여기가 뭐 취소해달라, 뭐 어쩌고 여러 가지 왈가왈부 말들은 많은데 저희가 뭐 취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취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전에 네. 취소가 됐던 지역이잖아요. 보금자리 지구 됐다가 왜 취소를 했는지. 아, 취소가 됐던 지역이에요? 네, 모르셨어요? 그게 원래 광명이 이명박 대통령님 때 그때 보금자리 지구로 되고 나서 2014년도에 해제가 됐어요. 왜? 그 이유는 보상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 있다 보니까 네. LH에서 그 땅을 매수해서 네. 정비를 하고 그 필지를 또 팔고 거기다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로서는 LH가 또 그걸 살 수 있는 이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제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재지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게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는 거래라든지 그런 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다른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3기 신도시 안에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구 지정은 다 됐고요.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곳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토지 보상은 이미 들어갔죠.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강인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산재적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이제 잘 갔던 그 택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되고 근데 속속들이 알 수 없는 게 거기 안에서도 매 회의하다가 뭐 책상 없고 안 한다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뭐 LH 직원도 아니기 그쵸.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네. 어떤 주거 시설이 거기 들었으면 참 좋겠지만 저도 알 수가 없네요. 결론은 우리 이제 해피님도 알 수가 없다. 알 수는 없다. 오늘 이제 바쁘신데 제가 아우 불러주셔서 너무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다음에요. 저 6월이나 7월 중에 다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인데 앵콜을 직접 요청하신다네. 네, 사전 청약이 시작될 때거든요. 그때는 정말 가이드라인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핵심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이제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 그냥 합니다 정도만 나왔는데 네. 그때 되면 사전 청약은 이렇게 합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이번에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그때 또 이사 대책 후속으로 또 이제 공급 대책도 나오면 그 부분도 네. 우리 미래의 청약
미리미리 준비하자고요. 반드시 불러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실거주 내 집 마련, 집 한 채는 내가 있어야 나의 노후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 영상을 보고 주변한테 공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결국은 여러분 진짜 특공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찾아보세요. 진짜. 특공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전 영상에도 보면 이제 막 궁금한 점 뭐 물어보고 싶은 점 많이 달아주셨는데 여기도 또 달아주시면 다음에 또 이렇게 모실 때 네. 아니, 제가 그냥 직접 댓글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지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없었습니다. 대댓글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네. 많을 줄 몰랐어요. 제가 깜빡 놓쳤는데 폭발적인 반응. 그리고 선물도 있다면서 이번에 또 그럼요. 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추첨을 와, 여기 해드리기 선물 때문에. 셉니다. 네. 아, 갑자기 부담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물 주는 데는 없을 것 같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달아주시면 우리 또 해피님께서 네. 또 이렇게 답변을 바로바로는 못 해주시겠지만 뭐 어쨌든 네.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또 다음번에 영상을 만들 때 또 참고도 하고. 네. 네, 너무 반영할 수 좋은 있으니까. 질문이 참 좋았네요. 오늘도 진짜로. 네. 여러분 어쨌든 이 영상 보시고 저희가 뭐 정답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꼭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네. 이제 어찌 보면 동기부여를 네. 위한 영상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신다면 뭐 대한민국 청약지도 네. 한번 보시고 우리 해피님 초록창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아이맵비 정지영하고 아이맵비 TV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향후 분양 예정 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단지는 아주 좋은 단지입니다. 예,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네,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꼭 한번 네. 찾아보세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